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이번 주제, 젊은 분들에게 택시를 추천드리나요? 20대에서 40대 사이에 택시를 고민하고 있다라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라는 물음이 있어서, 그리고 요즘에 이제 택시 유튜버 분들이 택시라는 직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시는데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20대에서 40대 택시를 고민한다. 저라면 법인 택시 짧게 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법인 택시를 젊은 분들이 길게 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개인 택시는 돈만 된다면, 혹은 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부모님이나 주변에 대출 받을 수 있다면 개인 택시를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젊은 분들에게. 왜 그런지 얘기 드려보죠. 이게 요즘에 택시는 좀 극과 극이에요. 뭐 여유 있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굉장히 힘든 분들이 있고, 택시라는 직업에서 소득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법인 택시 기사님들이 전체적으로 좀 소득군이 낮겠죠. 반면에 개인 택시들이 여유 있고 높고, 그 다음 그분들이 가진 자산도 아마 개인 택시 기사님들은 전반적으로 자산이 좀 많을 것이고 법인 택시 기사님들이 자산이 좀 적을 겁니다. 택시라는 직업이 좀 극과 극이에요. 이걸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유 있는 분들은 이제 수입차 타고 뭐 7천, 8천도 낮고 1억 이상 비싼 차 가지고 택시를 하는 분들도 꽤나 계십니다. 뭐 이런 도요타 캠리 같은 이 정도의 차량도 수입차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뭐 렉서스나 아니면 K9이나 아니면 고급차 가지고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자, 지금의 상황이 어떨까요? 아마 개인 택시를 하고 계신 기사님, 혹은 택시를 하고 계신 기사님들 중에서 젊은 분들은 택시하지 마, 사회에 도전해봐 라는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죠. 요즘 취업하는데 신입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몇 살에 취업을 하셨죠? 일을 시작하셨죠? 자, 요즘의 젊은이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겨우겨우 회사에 붙어서 취업하는 평균 나이가 남자가 31.9세입니다. 여자가 29.5세입니다.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탁 하는 자녀분들 계시면 정말 노력 열심히 했고 잘한 겁니다. 대학교 졸업해도 한 1년, 2년 이상을 취업 준비하고 취업 낭인되는 친구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한국의 대학교는 상당수가 가치가 없어요. 진짜 죄송하지만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이제 기사님들 중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자식을 어떻게든 대학교 가라, 좋은 대학 가라라고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왜? 자신들이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 중학교 졸업자도 많고 고졸 많고 대졸 많은 그 사회에서 고졸과 대졸의 나중에 차이가 굉장히 많은 걸 몸소 경험하시면서 자식은 어떻게든 좋은 대학 보내고 막 공부 많이 시키려고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2010년대 전후로 해서 정점을 다다랐습니다. 대한민국이 요즘에 어떠냐면 70%가 대학을 갑니다. 2007년, 6년 이때 기준으로 어떠냐면 한 80%가 대학을 갔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대학교를 안 간 사람을 찾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모두가 대학교를 갔어요. 아무래도 짧은 경제성장에서 중졸, 고졸, 대졸의 차이가 엄청난 미래를 보여준, 그 차이를 보여준 것을 몸소 경험했던 부모님들이 악착같이 자식들을 대학에 보낸 이유도 되겠죠. 문제는 그렇게 이제 모두가 대학교로 가니까 대학교의 가치가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똑같아진 거예요. 이제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남아 돌아요. 문제는 그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그만큼 괜찮은 일자리, 가다만 있고 펜대 굴리면서 하루 종일 앉아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여름에는 시원하게 에어컨에서 겨울에는 히터 아래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이 취업을 못해요. 회사들은 더 이상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신입들을 안 뽑아요. 경력직만 오세요. 근데 대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경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경력을 쌓기 위해서 인턴십하고 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취업이 늦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늦게라도 취업할 수 있는 친구들은 대학교 가고 많이 돈 쓰면서 인턴십하고 경험한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슬프지만 이제는 대학교가 한국에서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대학교 나온 친구들이 대학교 일자리를 못 구해요. 대학교 일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길에서 보는 이제 배달하는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있죠.
그 배달하는 오토바이 타는 분들의 아마 10명 중에 5명은 대학교 졸업자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대학교를 다 70% 80% 이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배달하는 사람들도 대략 한 30이다 그러면 그 사람 2명 중에 1명은 그냥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자,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조차도 지금 배달을 하는 세상이에요. 마찬가지로 요즘에 또 돈 잘 번다고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뭘 하냐? 택배 상하차, 택배 그 쿠팡 같은 거, 그 택배하는 거 있죠. 그거 자기 차, 화물차 사가지고 새벽에, 밤에 열심히 택배 배달을 하십니다. 왜? 어차피 대학교 졸업장 그거 가지고 취업해서 편안하게 펜대 굴리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도 돈은 좀 안정적으로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새벽 배송 일. 그 중에서 가장 국내에서는 큰 그 쿠팡 배송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운행하다 보면 아파트 단지에 그 배달하는 쿠팡 차들 많죠. 그런 분들이 다 그래도 월 4,500 이상은 가져가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거의 뭐 한 3명 중에 2명은 다 대학교 졸업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예전 생각하면 안 돼요.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뭐 대기업 가고 중견기업 가고 괜찮은 데 가고, 자, 그런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지방대는 거의 뭐 안 가도 돼요. 지금 지방대에서 뭐 전남대, 그다음 부산대, 경북대 이 정도 제외하면, 충남대, 충북대 이런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정도 제외하면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그 나머지 지방 대학들은 고등학교 졸업과 똑같아요. 가치가 없다니까요. 그 세상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이제 예전의 생각으로 어떻게든 대학 가라. 맞아요. 대학교 가는 건 좋아요. 거기에서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지만 대학교를 간다라고 해서 이제 취업과 미래가 보장되는 세상은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직 이제 우리 택시 하는 기사님들은 그 차 안에만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모르는 거죠. 네. 오히려 우리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 자녀분이 대학교 졸업했는데 아직 취업 못했다? 2년, 3년째 못했다 그러면 좀 짜증나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녀에게 정말 많이 고민하고 고생하고 있을 겁니다. 그 아이도 취업을 못해서. 근데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취업을 할 수 있어요? 일을 만들어서 취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자녀가 있다라고, 취업 못해서 고민하는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응원해 주십시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네가 5년 10년 취업 못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천천히 취업하라고 다독여 주십시오. 절대 압박하지 마시고. 그만큼 어려운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20대에서 40대에게 택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개인 택시라고 하면 무조건 하시라. 회사 택시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회사 택시를 잠깐이라도 그래도 하는 건 괜찮은 이유는 얼마나 일이라는 게 힘든지를 깨닫게 됩니다. 회사 택시는 노동 강도 면에서는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건 무조건 산학금을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세 달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압박감이 굉장하죠. 이게 대출 낀 개인 택시와는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빡세게 돈을 벌어내야 되고 그렇게 돈을 벌려다 보면 무리하게 운전을 할 수밖에 없고, 무리하게 운전을 하면 도로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은 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힘든 걸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 힘듦을 경험하는 관점에서 회사 택시는 몰라도 절대 저는 오래 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젊은 분들에게. 자, 그거보다는 저는 어차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뭐 택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쪽을 추천드릴 것 같아요. 적어도 회사 택시는 길게 가기가 어렵다. 그래도 예전 같으면 그걸 뭐 10년 15년 이상 하면 개인 택시가 나왔죠. 자, 그런 시대라면 한번 배팅해 볼 만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회사 택시를 오래 한다라고 해서 경력으로 개인 택시를 나오는 지역이 거의 없어졌고, 그런 지역들도 이미 예전에 40대, 50대, 60대에 들어가서 한 20년 이상씩 그 지역에서 회사 택시로 계속 계셨던 기사님들이 있어서 더 이상 기다린다고 회사 택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택시를 예전처럼 참고 견디면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도 회사 택시에서도 매출 잘 찍고 돈을 버는 분들도 잘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을 응원하고, 하지만 젊은 분들에게 저는 추천드리지 않는다. 반면에 개인 택시는 매우 추천드린다. 아주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장점이 굉장히 큽니다. 다만 4대 보험되는 직장 근로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외에 일반적인 자영업은 투잡이 가능해요. 물론 이게 합법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해요. 비법의 영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영업을 하다가, 자,
개인 택시를 하면서 다른 자영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도 굉장히 빠른 도전이 가능해요. 이제 이걸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회사 택시와 개인 택시는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게 자꾸 똑같이 택시라는 운전을 하고 손님을 모시고 돈을 버는 방법이 똑같다 보니까 이걸 똑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회사 택시와 개인 택시는 형태상으로 전혀 달라요. 회사 택시는 철저하게 직장인입니다. 직장인. 자, 그러니까 좋은 직장의 성격은 뭐죠? 자, 좋은 직장은 적게 일하고 힘들지 않게 일하고 그다음 돈을 많이 주는 기업입니다. 맞죠? 그럼 나쁜 직장, 우리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나쁜 직장은 뭐죠? 저 반대로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힘들게 일하고 그다음 돈을 많이 주지 않고 안정하지도 않은 위험한 그런 일자리는 나쁜 직장이에요. 그럼 회사 택시는 직장의 관점에서 좋은 직장에 해당될까요? 나쁜 직장에 해당될까요? 아무래도 힘들고 그다음 돈 많이 주지 않고 그다음 사고로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직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회사 택시는 그렇게 선호받는 직장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회사 택시는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이걸 자꾸 택시로 보면 안 돼요. 그냥 직장이에요. 직장 중에 하나. 우리가 일반 직장 들어가도 출장 가면 운전하잖아요. 그 운전을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직장의 하나일 뿐입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 택시를 얘기 드리죠. 개인 택시는 자영업이에요. 자영업. 그러면 좋은 자영업은 뭘까요? 자, 돈을 많이 번다. 혹은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망하지 않는다. 그 다음 꾸준하게 돈을 번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자, 요런 것들이 좋은 자영업의 필수적인 것들이죠. 나쁜 자영업은 뭘까요? 망한다. 망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돈벌이가 들쭉날쭉하다. 꾸준하게 돈을 못 번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한다. 그래서 개인 택시는 자영업 중에서 어떤 성격이죠? 좋은 자영업에 포함이 돼요. 왜? 돈을 많이 못 벌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첫 번째는 망하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먹고 사는 데는 적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 그 외에도 많은 일들. 자, 내가 자유롭게 일을 하고 싶을 때 일을 하고 할 수 있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어요. 내가 며칠 쉬다가 다시 일을 해도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내가 일을 하는 형태에서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내도 상관없어요. 어느 장소에서 시작하고 어느 장소에서 일을 끝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개인 택시는 정말 무한대의 자유가 있는 자영업 중에서는 이만큼 자유로운 자영업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진짜 장점이 있죠. 왜 젊은 20대, 40대 사이의 분들에게 돈만 있으면 개인 택시를 추천하냐? 자, 개인 택시를 해요. 근데 그분들이 개인 택시만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개인 택시를 하면서 다른 사업자를 내고 얼마든지 세상에서 도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 택시를 한다고 개인 택시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다른 일을 하면서 그 다른 일을 계속 도전하면 되잖아요. 이 자영업 도전하고 저 자영업 도전해보고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다가 그게 잘 되면 택시 일을 조금 줄이면 되죠. 도전하다가 저게 망했다. 망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영업 창업을 했는데 망하면 돈을 다 날리고 다시 돈 벌어 와서 그 자영업을 도전하죠. 근데 택시는 그렇게 될 리가 없죠. 왜? 설령 망하더라도 바로 택시라는 자영업을 바로 또 시작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도 계속 해왔을 테니까 택시라는 일에 근로시간을 조금 더 줄이면 여기에서 또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돈을 버는 매출이 나와요. 그러니까 개인 택시를 하면서 다른 자영업을 도전하는 형태로 하면 망할래야 내가 망할 수가 없어요. 설령 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망하면 빨리 접어버리고 정리하면 돼요. 거기에서 좀 손해봤겠죠. 하지만 그걸 손해봤지만 나는 개인 택시를 계속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수익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일이 접었다? 그러면 개인 택시를 다시 비중을 조금 더 늘리면 되죠. 반대로 내가 또 뭐 도전해보고 싶은 거 있다. 자영업. 그럼 그거 도전해도 돼요. 도전할 때는 개인 택시 하루 일하는 걸 한 5시간, 4시간 정도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전하는 자영업을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성공하면 좋고 실패하면 다시 개인 택시를 10시간, 11시간 자 일하는 시간을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에서 40대 사이에 개인 택시를 딱 시작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자영업이든 도전해볼 수 있어요. 계속 끝도 없이 도전해볼 수 있어요. 물론 그러면 이제 돈을 날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도전하지 않고 그냥 개인 택시만 계속해도 돈을 계속 쌓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자격되면 집 대출받아 사고 그 대출금 갚는데 개인 택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나중에 집도 생기고 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런 인식은 있죠. 직업이 뭐냐 그러면 개인 택시. 그래서 그게 결혼하는 데는 20대 30대에서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도를 제외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젊어서 무언가를 도전해보고 싶은데 개인 택시라는 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20대야, 내가 30대야, 식당 차렸어. 근데 그게 잘 안 됐어. 도저히 안 돼서 망했어. 망하면 얼마나 돈은 다 날리고 폐업하고 원상복구하는데 돈 다 들어가서 목돈 모았던 거 다 날랐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또 어디 일하러 다른 거 일하러 가야 돼. 그래야 돈을 모으죠. 그렇게 몇 년이 일해서 돈 모아서 다시 또 자영업을 도전하는 거죠. 근데 개인 택시를 만약에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개인 택시를 하면서 자영업을 하는 거예요.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택시는 시간은 비중을 좀 줄이면서도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 6시간만 해도 좀 줄여서 그래도 꾸준하게 돈은 들어오고 기본적으로 자영업 차리고 거기에서 들어가는 고정비, 인건비 이게 오히려 개인 택시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 자영업도 꾸준하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영업이 안 좋았다, 망했다, 접어요. 접어도 바로 개인 택시를 그 다음날부터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소득, 자산이 증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개인 택시 비중을 증가해서 시간을 늘려서 일을 하면서 계속 돈을 모으다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내가 또 도전해보고 싶다. 그러면 또 창업을 하는 거예요. 또 창업을 하고 거기에서 시간을 비중을 높이고 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자기가 무언가를 도전하고 네.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은 개인 택시가 더더욱 좋아요. 안전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런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안전망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집 담보하고 대출 자영업 가게 하나 하려고 집 담보해서 집 다 날리고 그런 가정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하다가도 뭐 담보 잡아서 뭐 하다가 다 날려버리고 그런 게 왜 그래요? 고정 돈이 들어오는 곳이 없으니까 결국은 있는 거 가지고 담보해서 대출 받고 일하다가 안 좋아서 날리고 담보 잡힌 것까지 다 날려버리는 그래서 집이 풍지박산 나는 그런 일들이 예전에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개인 택시를 하면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있을 수가 없어요. 돈이 계속 들어오는데 내가 놀지만 않으면. 그래서 오히려 저는 20대에서 40대 젊은 분들에게 돈만 여유가만 있다면 아니면 여유가 없더라도 하더라도 부모님한테 좀 부탁하십시오. 제가 개인 택시를 하나 가지고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자영업도 계속 도전해 보겠습니다. 근데 자영업을 그냥 도전하기에는 좀 불안하니까 안전망인 개인 택시를 두고 그걸 일을 하면서 또 자영업도 하면서 여러 도전해보고 성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부모님에게 좀 돈 좀 부탁드려서 개인 택시 정도 구입하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실제 저도 상대적으로 젊은 편인데 개인 택시를 시작한 지가 이미 15년이 넘었죠. 저는 그 개인 택시의 덕을 많이 봤어요. 중간에 여러 자영업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자영업 하던 것들이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막 갑자기 단기에 돈을 많이 벌어서 택시는 거의 그런 적도 많죠. 반대로 또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다시 개인 택시 일하는 시간을 쭉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돈 들어오는 게 계속 우상향만 하는 거예요. 적어도 돈이 다 날려서 자영업이 망했다고 해서 다 날려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덕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차도 필요하고 여러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젊은 분들이 이제는 요즘 달라진 이 세상에서 개인 택시를 젊을 때 일찍 시작해보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돈만 여유된다면 아니면 돈만 어떻게 부모님에게나 어디 마련할 수 있다면 저는 개인 택시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제 결혼해서 이제 저기 상대의 집에서 인식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어차피 넘어서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젊은 나이에 택시를 생각할 정도면 아마 변변찮은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그런 분들은 결혼해서는 대상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택시라서 결혼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꺼려진다라기보다는 어차피 변변찮은 직업이 없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결혼을 안 해줘요, 여자들이. 그러면 택시를 해서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결혼 못할 사람인데 택시를 직업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가져볼까 그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택시를 핑계댈 필요는 없다. 잘 나가는 분들은 택시 하면서도 연애 잘하고 결혼 잘하고 다 잘합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편견도 없어지겠죠. 이미 없어지고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지금 개인 택시
번호판 가격이 이렇게 높을 리가 없겠죠. 뭐 한 3천만 원, 5천만 원 하겠죠. 누구도 안 하면. 그래서 저는 개인 택시를 뭐 이제는 달라진 세상에서 굉장히 괜찮은 안전망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서 해도 괜찮다. 젊은 여러분들이 해도 괜찮다. 이 개인 택시를 하고 그냥 20대, 30대부터 시작해서 그냥 개인 택시 일만 꾸준하게 해도 괜찮고, 그러면 내가 도박하고 어디에서 돈 날리지 않는 이상 택시라는 일을 하면, 개인 택시를 하면 돈을 못 모을 수가 없어요. 진짜. 자기가 어디 도박 돈 날리고 이런 사람이나 못 모으지. 술 중독되어 있어서 음주 사고 내고 이런 사람들만 못 모으지. 평범하면 개인 택시를 하면 돈을 못 모을 수가 없어요. 왜? 나가면 무조건 돈 버는데. 그게 많이 벌던 적게 벌던 무조건 나가면 벌어요. 그다음 택시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도전해보고 싶다 그러면 더더욱 저는 개인 택시를 추천드린다. 적어도 안전망 하나는 가지고 설령 안 되더라도 몇 번씩 도전할 수 있는 좋은 버팀목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회사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은 하지 말라라는 주의는 그거죠. 어차피 회사 택시는 직장인의 관점에서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 힘든 일을 젊을 때 굳이 할 필요 있나? 젊은이들은 다른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 회사 택시 기사님들이 하지 말라라는 그게 개인 택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개인 택시를 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그건 회사 택시 기사님들이 이 개인 택시를 이해를 못한 것이겠죠. 그래서 택시라는 직업이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좀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회사 택시를 하시게 되는 분들을 보면 아마 뭐 사업을 하시다가 망하거나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 직업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일을 하는 형태의 택시와 반면에 개인 택시는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 뭐 적어도 돈 걱정 없는 분들이 주로 하시죠. 그러니까 똑같이 길에서 택시를 운전하지만 상황이 전혀 다르죠. 근데 주로 이제 그 회사 택시 기사님들이 많이 하소연을 하시니까 그 관점에서 택시라는 일의 직업에 대해서 기존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이 됐고, 하지만 개인 택시의 장점에 이제 젊은 사람들도 꽤나 나오고 유튜브 같은 데서도 많이 얘기하고 또 은퇴하고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야, 개인 택시라는 직업이 굉장히 괜찮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깨달으면서 개인 택시를 많이 노후의 두 번째 직업으로 준비하고, 그러면서 개인 택시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젊은 분들이 개인 택시를 한다 추천드립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